이번 시간에는 우리 단위 모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위 모듈이요. 단위 모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이제 구현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 중에서 한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그 기능을 우리가 모듈로 구현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단위 모듈이라 그래요. 그러면 단위 모듈 하나에는 몇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 거? 한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모듈로 그렇게 구현되는 그 하나의 기능을 우리가 단위 기능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모듈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가 딱딱 한 가지 기능을 전부 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기능들이 독립적인 이제 컴파일이 가능하고요. 다른 모듈에서 이제 호출되거나 아니면 다른 모듈에 또 삽입도 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단위 모듈 구현하는 그 과정이요. 맨 처음에 이제 단위 기능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겠죠. 명세서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기능 같은 것들 전부 다 이제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구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이제 단위 모듈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쇼핑몰에서 이제 상품 같은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할 때 고객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상품을 이제 정렬할 수도 있겠죠. 정렬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품을 검색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정렬한다, 검색한다 이 두 가지를 보통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선형 검색이다, 이분 검색이다, 보안 검색이다, 뭐 해싱 검색이다, 피보나치 검색이다, 블록 검색이다 해서 여러 가지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선형 검색하는 그런 모듈, 단위 모듈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검색하는 거, 이진 검색하는 것도 단위 모듈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 검색하는 것도 만들고, 뭐 해싱 검색하는 것도 하나 만들고 해서 검색에 관한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렬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삽입 정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버블 정렬이다, 선택 정렬이다, 힙 정렬이다, 뭐 셀 정렬이다, 퀵 정렬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렬하는 그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이제 단위 모듈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이터 입력하는 것도 이런 모듈로 만들고 출력하는 것도 이런 모듈로 만들고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이제 모듈로 다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모듈들을 우리가 생성하는 걸 보고 우리가 모듈화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모듈화를 다 시켜놓고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모듈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제 조립을 해서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합성하는 거, 조합하는 거, 합성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제 내가 구현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모델화라 그래요. 모델화. 그리고 그때 이제 정렬하는 이런 모듈들을 전부 다 싹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컴포넌트. 검색하는 컴포넌트, 뭐 통신하는 컴포넌트, 입력 컴포넌트, 출력 컴포넌트 해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메이커 측에서 사용자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모듈 같은 것들은 만들어서 아예 제공을 해준다고요. 그렇게 제공해 주는 걸 보고 우리는 라이브러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화 단계가 마무리되면 모듈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통신을 해야 되겠죠. 자, 요 IPC요. IPC라는 게 우리 모듈 간의 통신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사용되는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집합을 보고 우리가 IPC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복수의 이제 프로세스를 수행하고요. 프로세스 간의 통신까지 이제 구현이 가능한 게 우리 IPC라는 거요. 그때 이제 IPC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그런 메서드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쉐어 메모리라는 거요. 쉐어 메모리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뜻 그대로 공유 메모리죠. 공유 메모리 해서 공유 가능한 그 메모리를 구성해서 다수의 프로세스가 통신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쉐어 메모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켓이다라고 하게 되면 소켓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소켓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경유하는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소켓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마포 얘는 이제 공유 자원에 대한 그 접근 제어를 통해서 통신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쉐마포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 앤 네임 파이프요. 얘는 이제 파이프라고 불리는 그런 선입 서출 형태로 구성된 그 메모리를 여러 프로세스가 이제 공유해서 통신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파이프라는 거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용 중이에요. 이용 중이라면 다른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접근을 못 하더라. 혼자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큐잉이요. 얘는 이제 메시지가 발생하면 이거를 전달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 통신하는 방법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메시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단위 모드를 만들고 IPC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모듈 간의 통신 방식을 전부 다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단위 모듈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잘 수행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해서 단위 모듈 테스트요. 이 단위 모듈 테스트라는 거는 모듈이 정해진 그 기능, 정해져 있는 그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하냐 안 하냐 그걸 이제 검증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단위 모듈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 얘를 다른 말로 이제 단위 테스트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만약에 이렇게 단위 모듈을 다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안 해요. 테스트를 하지 않고 일단은 전부 다 모듈을 싹 다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고 나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디버깅 할 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어디서 오류는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해서 단위 모듈이라는 게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모듈로 만들어 놓은 게 단위 모듈이라고 했어요. 해서 단위 모듈을 만들었으면 그 단위 모듈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냐 안 하냐 싹 다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하고 나서 테스트에 다 통과가 되면 이제 그냥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져다가 조립해서 썼는데 만약에 중간에서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생긴 거지 단위 모듈 자체에서 이제 오류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위 모듈 테스트의 그 기준이요. 그 기준은 단위 모듈을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한 코드예요. 코드이기 때문에 시스템 수준의 오류는 잡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얘는 단위 모듈 한 개를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라 그 단위 모듈에 대한 그 코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수준의 오류는 못 잡아낼 수가 없더라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요.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 항목이에요. 그 테스트 항목에 대한 그런 명세서를 보고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해서 테스트를 할 때 어떤 거를 테스트하겠다. 그 항목에 대한 명세서, 그걸 우리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더라.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하지 않은 그런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면 특정 요소에 대해서 검증이 누락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검증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력 낭비, 시간 낭비 그런 게 이제 초래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케이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더라. 그때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 있는 어떤 것들인지 그 구성 요소 좀 살펴보자고요. 자, 이 테스트 케이스 구성 요소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 하나 보게 되면 되게 쉬워요. 식별자다 그럼 말 그대로 식별자요. 항목을 이제 식별하는 그 식별자. 그리고 일련 번호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식별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항목이요. 테스트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거를 이제 테스트할 건지 그 항목 우리가 이제 단위 모듈이다 그러면 기능이죠. 기능 모듈 그런 게 이제 테스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력 명세다, 출력 명세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입력 데이터요. 입력 데이터 또는 테스트 조건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입력 명세로 가는 거고, 출력 명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출력되는 그 결과요. 해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했을 때 그때 이제 예상되는 그 출력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출력 명세라고 하는 거고, 환경 설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테스트할 때 이제 필요한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 환경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특수 절차 요구다라고 하게 되면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수행할 때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절차들 있죠. 그런 절차들을 기술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존성 기술이다라고 하게 되면 테스트 케이스 간의 그 의존성을 보고 의존성 기술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이 앞에 있는 이 제목들과 이 뒤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뭐 크게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목들만 봐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위 모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단위 모듈이 뭔지, IPC가 뭔지, 테스트 케이스가 뭔지 그런 것들 개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IPC에 보게 되면 5가지 메소드 있었어요. 그 메소드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세요.